예로부터 구황작물로 먹어왔던 이 고구마는 우리에게 너무 친숙한 음식 중 하나인데요. 자, 이렇게 어느 것 하나 놓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효능을 가진 이 기특한 고구마도 좋다고 무작정 먹으면 자칫 폐와 간이 괴사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국민식품 고구마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의 폐와 간을 위협할 수 있는 걸까요? 원인은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엘바쌤입니다. 겨울이면 유독 생각나는 간식이 있죠. 추운 날 길을 걷다 보면 호떡, 호빵, 붕어빵 등 뜨끈뜨끈 김이 모락모락 정말 맛있는 것들이 많지만 뭐니뭐니 해도 겨울엔 호호 불어 껍질 벗겨서 먹는 군고구마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예로부터 구황작물로 먹어왔던 이 고구마는 우리에게 너무 친숙한 음식 중 하나인데요. 이 고구마는 최고의 항암식품으로도 유명합니다. 특히 폐암을 예방하는 3대 채소 중 하나인 고구마. 고구마에는 비타민 A를 합성하는 물질인 베타카로틴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베타카로틴은 폐 주위의 염증을 막고 폐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이어트의 대표라고 생각했던 이 고구마는 미국 항공우주국이 우주시대 식량 자원으로 선택한 슈퍼푸드로 많은 연구를 통해 건강 성분이 많다는 것을 인정받았습니다. 대장암, 폐암 등 암 예방은 물론이고 노화와 생활습관병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주는 대표적인 식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국립암센터 국가암정보센터는 연구 자료를 통해 고구마가 폐 기능을 좋게 하고 항암 효과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국립암연구소 역시 고구마를 매일 먹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폐암 발생률이 무려 50%나 적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으며 이는 고구마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과 강글리오사이드의 항암 효과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암이라고 하면 말만 들어도 정말 무서운 병인데요. 특히 고구마에 함유된 식이섬유는 다른 식품의 식이섬유보다 훨씬 흡착력이 좋아 대장암의 원인이라 불리는 담즙 노폐물, 콜레스테롤, 지방까지 흡착해 체외로 배출시키며 또 고구마에 다량 함유된 안토시아닌 성분이 세포의 노화를 막아주고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로 폐암뿐만 아니라 대장암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학교 앞 분식점에서 고구마 마탕을 만들어서 종이컵에 넣어놓고 작은 컵은 500원, 조금 더 길고 큰 컵은 1000원 정도에 팔아서 하굣길에 친구랑 한 컵씩 사서 이쑤시개로 하나씩 콕콕 찍어 먹던 기억이 나는데요. 또 저희 집에서는 배추 겉절이를 고구마에 딱 올려서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고구마랑 김치를 같이 먹으면 목이 덜 메게 하는 것 말고도 영양상으로도 이 궁합이 아주 잘 맞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김치는 유산균이 풍부하지만 나트륨이 또 많은 편이라서 이때 고구마의 질 좋은 섬유질과 칼륨을 함께 섭취하면 김치의 나트륨 성분이 몸 밖으로 배출된다고 하니 고구마와 김치 또는 동치미 국물과 함께 먹어왔던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렇듯 고구마는 그냥 그대로 쪄서 먹어도 맛있고 튀겨서 먹어도 맛있죠. 또 이 고구마는 우유와 사과랑 함께 먹으면 또 그렇게 궁합이 좋다고 해서 제가 이 세 가지를 넣고 갈아 먹어봤는데요. 진짜 상콤하고 고소한 데다가 칼로리도 적으니 다이어트에도 정말 최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구마와 귤도 같이 드시면 환상궁합이라고 하니 기억해두세요. 또 고구마에 함유된 비타민 C는 눈의 피로를 풀어주는 효능이 있고 안토시아닌 성분은 시력 보호, 백내장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특히 고구마 중에서도 자색 고구마가 안구건조증 증상 완화에 효과가 뛰어나다고 하는데요. 평소 변비가 심하신 분들이라면 육류 위주의 식단보다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식물성 섬유질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고구마는 대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여 유익균을 늘려 배설을 촉진시켜 만성 변비 환자에게 치료와 예방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고구마의 조리 방법에 따른 영양을 분석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구마를 찌거나 구웠을 때 체중 감량을 위한 핵심 성분들이 다량 소실됨을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위해서 고구마를 섭취하는 것이라면 찐 고구마나 군 고구마를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찐 고구마나 구운 고구마는 생 고구마에 비해 혈당 지수가 매우 높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특히 당뇨병 환자는 당연히 조심하셔야 하고요. 또 고구마가 위 건강에 좋지 않다라는 말도 있는데요. 그 이유는 고구마 속에는 알라핀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우리 위장의 연동 운동을 돕고 위의 기능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어 위가 건강한 사람이 고구마를 먹는 것은 위장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평소 위염이나 위궤양으로 위 건강에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고구마 섭취가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고구마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위에서 소화되지 않고 정체되는 기간이 길기 때문인데요. 평소 위가 건강한 사람이라도 이 고구마를 공복에 먹을 경우에는 이
이 고구마의 악효질과 타닌 등의 성분이 빈 위변을 자극해서 위산이 과다 분비되어 속이 쓰릴 수 있으니 정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느 것 하나 놓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효능을 가진 이 기특한 고구마도 좋다고 무작정 먹으면 자칫 폐와 간이 괴사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국민식품 고구마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의 폐와 간을 위협할 수 있는 걸까요? 원인은 이것이었습니다. 바로 고구마의 검은 반점, 검은 무늬병 때문인데요. 검은 반점이 생긴 고구마는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마트나 식료품점을 가서 고구마를 보면 색이 아주 선명하고 싹도 없이 상태가 좋은 고구마도 있지만 조금 판매 시기를 지나버린 고구마를 자세히 한번 보면 검은 반점이 콕콕 찍힌 것을 한 번쯤은 보셨을 건데요. 또 간혹 이런 상품들을 떨이라고 해서 좀 싸게 팔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또 완전 싱싱하진 않아도 이 정도면 뭐 먹는 데는 문제 없겠지 하고 사셨다가는 정말 큰일 납니다. 이 검은 반점이 생긴 고구마는 병원균의 일종인 검은 무늬병에 감염된 고구마일 수 있기 때문에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표면에 있는 흙을 다 씻어내고 잘라봤을 때 안에 반점이 있어도 먹지 말고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고구마를 딱 반으로 잘라봤을 때 하얗게 곰팡이가 서려 있다거나 색이 창백하게 줄무늬가 생긴 것 또한 당장 버리셔야 합니다. 이런 고구마는 10중 8구 상한 고구마입니다. 또 이런 고구마는 사람도 먹으면 안 되지만 반려동물에게도 섭취를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은 반려동물에게도 자연식이니 채식이니 하며 당근이며 양배추며 다양하게 주는데요. 좋은 것을 반려동물에게 먹이는 것은 당연히 좋습니다. 하지만 검은색 반점이 있는 고구마는 반려동물에게도 주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키우는 시추 한 마리가 있는데요. 고구마라면 방에서 자다가도 귀신같이 알고 달려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고구마를 살 때 저희 집 강아지도 함께 먹는다라는 생각으로 아주 꼼꼼히 골라서 사는데요. 아주 자기가 상전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럼 반점이 난 부위만 도려내고 먹는 것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겉으로 반점이 보이지 않더라도 이미 독소가 퍼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검은 무늬병에 감염된 고구마의 경우 이포메아마론이라는 독소가 있어서 섭취 시 식욕 감퇴나 호흡곤란, 설사 등의 위험 증반을 동반하는데요. 최악의 경우 폐와 간이 괴사하며 사망에 이르기도 하는 아주 무서운 독소이기 때문에 특히 폐와 간 관련 질환자나 노약자의 경우 이 섭취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 이 고구마는 되게 여러 개를 사서 보관하기 때문에 함께 보관한 고구마에도 이 독소가 전염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니 여러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거 뭐 고구마 한번 잘못 먹었다가는 정말 다시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널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검은 무늬병 예방을 위한 고구마 보관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구마는 받은 즉시 검은 반점이 있는지 먼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고구마는 낮은 온도와 높은 습도에 약하기 때문에 종이박스 사방에 구멍을 뚫어 통풍이 잘 되도록 보관해야 합니다. 이 두 번째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고구마끼리 서로 붙어 있으면 무를 수 있기 때문에 신문지를 활용해서 분리시켜서 보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냉기가 없이 온도 유지가 잘 되는 10도에서 16도 정도의 실내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고구마를 육안으로 봤을 때 고구마의 검은 무늬가 없다고 하더라도 쓴맛이 나는 고구마는 먹지 않도록 권장한다라고 발표했는데 이는 쓴맛 나는 고구마에 독소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럼 싹이 난 고구마는 괜찮을까요? 감자의 싹에는 솔라닌이라는 독소가 있어서 절대 먹으면 안 되지만 다행히도 고구마의 싹에는 감자와는 다르게 독성이 없어서 먹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싹이 난 고구마는 섬유질이 질겨지고 맛이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싹이 나기 전에 먹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좋은 고구마를 고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좋은 고구마는 품종별 겉껍질의 색깔이 분명히 보이고 표면이 패인 곳이나 병충해를 입은 곳이 없이 매끄러운 것이 좋습니다. 또한 둥글둥글 반듯한 것이 신선하고 들어봤을 때 무게감이 느껴지고 단단한 것이 속이 알찬 것인데요. 잔뿌리가 잔뜩 달려있는 것은 또 좋지 못하다고 합니다. 잔뿌리가 많은 고구마는 질긴 특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또한 겉면이 쭈글쭈글한 고구마도 있죠. 이런 고구마는 수확한 지 오래된 것이라고 합니다. 또 고구마를 전자레인지에 익혀서 드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전자레인지에 익히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구마를 전자레인지에서 고온으로 단시간에 익히면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메가당이 충분히 늘지 않으며 고구마의 전분을 메가당으로 바꾸는 효소는 90도 이상에서는 활성화되지 않고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인 60도에서 70도에서 오래 익혀야 많이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가급적 고구마는 찜기에 넣고 찌는 방식으로 천천히 오래 익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고구마도 함께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 있는데요.
한방에서는 고구마와 땅콩을 상극으로 보는데요. 둘 다 호흡기에 좋은 음식이지만 땅콩은 전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고 고구마의 주성분도 전분을 위주로 하는 당질이기 때문에 같이 먹으면 비만의 위험도 그만큼 커진다고 합니다. 또 고구마를 저녁에 야식으로 드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것 또한 정말 피하셔야 하는데요. 고구마를 신진대사 기능이 떨어지는 저녁에 야식으로 먹게 되면 고구마의 당이 몸 안에 축적돼 소화흡수가 어려워지게 되는데요. 이는 장내 부패와 혈액의 산성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특히 당뇨병, 류마티즘 환자는 야식으로 고구마를 삼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맛도 좋고 영양도 만점인 고구마지만 또 이렇게 모르고 잘못 먹었다간 큰일 날 수도 있으니 맛있는 음식도 다시 보자 하는 마음으로 안전하게 드시고 오늘보다 훨씬 더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같이 힘든 시기에 우리 대한민국 모든 분들의 몸과 마음이 따뜻한 군고구마처럼 훈훈해지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모든 분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건강민국은 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엘바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